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던 WGMB 백종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백종환입니다. 되게 할 때마다 힘들고 이 마스크를 또 쓰시고 계시니까 표정들이 안 보이시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피드백 없이 이렇게 하는데 많이 적응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또 한번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선 공모 주제를 빛 공간의 이야기를 건네다라고 드렸는데 엄청난 큰 이유가 있진 않았고 제가 공간 작업을 많이 하다 보고 실내 공간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공간성이 좋아도 빛이 없거나 빛을 잘못 다루면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성을 느낄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빛의 어떤 중요함을 느꼈고 그 빛이 자연광이든 인공 조명이든 실내 공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빛의 어떤 다양한 해석들을 본인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주제로 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릴 내용들은 주로 빛에 대한 내용보다 제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나 공모전에 이렇게 내셨거나 또 이제 실제 사회에 나오셨을 때 실제 상황들 그리고 제가 어떤 콘셉트나 어떤 관점으로 제가 작업을 하고 공간을 표현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전달해야 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간이 예전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 또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아주 옛날에 유인원 시대 이때부터 동물의 습격이나 비바람 이러한 어떤 자연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사람들이 동굴을 찾아 들어갔고 그 동굴 안에서 이제 불을 피우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걸 읽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추위 때문에 불을 피웠고 음식을 익히기 위해서 불을 피웠지만 그게 계속 흘러갔다가 어느 날 우리 유럽이죠. 유럽의 어느 한 거실에는 일정 장소에 다 벽난로가 자리를 잡게 되고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 불을 보면서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어떤 하나의 요소였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벽난로 자리에 정확하게 텔레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실을 보면은 옛날 벽난로 자리에 텔레비전이 들어가 있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또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디지털 변환 시대에 텔레비전이라는 어떤 기능은 또 다른 기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매체였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단어도 다들 아시겠지만 비공자 사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양적 사고에서 공간을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자가 지금은 문문자 안에 날일자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 달 월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달밤의 눈 사이로 비치는 달 그것들을 의미하는 게 사이 간자로 해서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문과 달과의 관계, 비어있는 공간과 이런 다양한 이 공간과 결국 어떤 것들이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빛도 관계성이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람도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놓여지게 되고 또 어떠한 시간성을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제가 보고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떤 태도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작업했던 것들 사례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가 이제 관점인 거거든요. 되게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보아뱀이죠. 그러니까 과연 크리에이티브가 뭘까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왕자 첫 페이지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집어삼킨 그림인데 그러한 정보 없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라고 물어보면은 90% 이상이 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텍쥐페리가 어떤 없는 동물들, 그러니까 모아뱀이랑 코끼리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보아뱀하고 코끼리를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모자라고 보여질 수 있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러한 어떤 사고 방식이 저는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크리에이티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코끼리가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다라고 상상이 그 뒤부터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 보아뱀 안에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잘 봐야 돼.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많이 보고 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 오고 있어요. 이것이요? 사과죠. 예, 사과예요. 내가 일부러 이것을 준비해 왔어요. 아주 준비성이 많은 선생님이죠. 다른 선생님들은 절대 이거 준비해 오지 않아요. 자, 이 사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1000번? 10,000번? 100,000번?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 사과를 진짜로 본 게 아니에요. 사과라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의 그림자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뒤집어도 보고, 한입 배움으로도 보고, 사과에 쓰면 햇볕도 상상해요. 그렇게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 진짜로 보게 되면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샘의 물이 보이듯이 종이와 연필을 들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천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사과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과를 보고 공간을 작업을 한 것도 있었지만 일상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 어제와 오늘이 같은 패턴이지만 전혀 다른 일상이야 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 느끼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본인이 연습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지 그러한 어떤 관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의식이,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계속 반복되면 무의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의식이 다시 제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 좀 특별하게 느껴보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구본장 선생님의 보석 시리즈예요. 보석이라는 작업인데 보통 여기까지 보시면 잘 뭔지 모르시지만 여기까지 보시면 아 이게 비누를 촬영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비누는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처음 만나는 어떠한 소재인데 이 친구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특별하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관점, 자신만의 관점들을 가지고 공간으로 적용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작업을 한 강아지 집인데 강아지 집을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제 무식 중에 제가 강아지 집을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케치북에 계속 제가 스케치를 했는데 계속 그 스케치북에 이거 이상의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박공 지붕에 아치형의 어떤 지붕을 입구를 그리고 계속 저 모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 어떤 스케치를 바라보고 제가 느낀 게 강아지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저 아치의 형태구나. 강아지가 직립보행을 못하고 엎드려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편하게 맞춰진 어떤 형태이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제가 사람이 사는 집을 그렸다면 아마 저기를 아치로 그리지 않고 박스로 사각형으로 그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치의 형태하고 이 강아지 집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윗공간은 어떤 버려지는 공간이 될 거라는 생각에 또 다른 기능을 넣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가구라고 해야 되는지 작은 집이죠. 그래서 아치의 형태하고 어떤 사이드 테이블의 기능 두 가지를 엮어서 저런 어떤 강아지 집을 만들고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어떤 쓰임을 좀 집어넣었던 프로젝트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은 카페인데 이 카페는 도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 굉장히 빌딩 숲 안에 있는 카페이고 이 카페를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굉장히 도시의 이미지를 느끼는 카페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의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딱 두 가지 정도가 보였어요. 특히 도시의 복잡한 그러니까 빌딩들의 어떤 파사드나 얼굴들과 그 얼굴들이 겹쳐지고 막 도시의 어떤 부산물들, 그 전설줄이나 뭐 이러한 것들 어떤 그림자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관계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빌딩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 빌딩들을 평소에는 또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단순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입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어떤 소재들을 하나의 소재로 단순화시켜서 또 바라보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는 각자 다른 어떤 건물들의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들 가운데 재밌는 표정들을 크롭을 해서 걔네들을 벽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잘라낸 것처럼 해서 실제 스케일대로 해서 공간에 적용을 시켰고 공간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공간의 어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놓여진 어떤 컬러라든지 그 다음에 조도,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간은 두 개의 컬러가 사용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도시의 굉장히 복잡한 어떤 모습들을 좀 정제해서 담백하게 보여주고 싶었고 거기에서 좀 차갑게 안 느껴지게 따뜻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컬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바라보던 어떤 사물 중에서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재, 뭐라고 해야지, 물건이 화분이거든요. 근데 화분의 그 어떤 색깔, 그 색깔들을 되게 정제된 어떤 도시의 파사드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되게 어떤 건축 사진 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건축의 그 유리 부분만 빼고 가지고 온 파사드 부분들. 이 안에 저는 그냥 자석을 놓고 배치를 만졌을 뿐이고,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그 빛의 어떤 시간대에 맞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천정의 어떤 저런 사회적 구조물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구조물이기도 하지만 또 아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천정 구조물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움직이는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 건물에 저런 어떤 전선줄 그림자들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집어넣어봤어요. 도산공원에 있는 준지 플래그 준지라는 패션 브랜드의 건축이고, 카페랑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건축을 하고 나서 좀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은 외국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는 해외에 이렇게 많은 잡지사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동안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100군데가 넘는 데서 연락이 오고 인터뷰를 하고 했었는데, 되게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냥, 한국 잡지나 한국 건축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볼 때는 몇 가지 질문을 하실 때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안에 들어오는 질문들이 꼭 있으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옆 건물하고 앞 건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꼭 여쭤보셨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 질문이, 그 100개가 넘는 질문 중에서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느 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뭐지? 어떤 관점이 달라서인지 일단 궁금해서 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2번이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은 2번이 행복해 보이시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도 2번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조사에서 서양 사람들이랑 동양 사람들이 모두 다 2번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번은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굉장히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은 네, 뭐가 다르죠? 2번은 역시 되게 행복해 보여요. 똑같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아니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70%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가 자연에 있던 호랑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서커스장에 있는 호랑이가 저희는 다르죠. 다른 호랑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똑같은 호랑이로 바라보고, 이런 관점들이 왜 다른가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를 해봤는데, 서양 사람들은 대상을 분리해서 그 의미를 하나씩 해석해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어떤 삶을 보게 되고, 반대로 동양인들은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관계에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간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을 때도 관계성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DDP도 좀 이해가 가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은 시작은 패션 브랜드여서 패션 브랜드의 어떤 본질로부터 시작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옷을 굉장히 단순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악 도형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이나 이건 제 생각인데 건축이나 패션이나 어떤 공예 다른 것들도 다 기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옷을 되게 심플하게 미니멀하게 바라다 보면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그걸 미니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기악으로 굉장히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들로 압축되어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형태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다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빛은 어떤 형태와 색, 질감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또 다른 어둠을 만들어낸다. 근데 또 다른 어둠이 그림자일 수도 있고 이 어둠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밀도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을 가지고 온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가지고 왔고 준지라는 패션 브랜드가 블랙이라는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블랙을 건축에 좀 녹여주고 싶었고 아마 개인이 사는 집이나 일반 건축이었다면 상상 못할 어떤 형태나 건축이고 이거는 커머셜 건축이고 어떤 브랜드가 제 클라이언트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브랜드였죠. 브랜드로서 작업을 한 거고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고 제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로서 건축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원의 형태가 외부에서 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작업을 했었고 그 안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부분이 오브제가 있는데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want to see the most beautiful thing I've ever filmed? It's one of those days where it's a minute away from snowing. And there's this electricity in the air. You can almost hear it. Right? And this bag was just dancing with me. Like a little kid begging me to play with it. For 15 minutes. Yesterday I realized that there was this entire life behind things. And this incredibly benevolent force that wanted me to know that there was no reason to be afraid. Never. 그러니까 사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다르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아름다움을 보셨더라면 비닐봉지를 보셨는지 아니면 바람을 보셨는지 바람의 움직임을 보셨는지 다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아는 어떤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나 사랑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는 없다고 절대 의심하지 않잖아요. 절대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남기는 어떤 나무가 흔들리는 나뭇가지 나뭇잎을 보고 그리고 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바람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을 보고 지금 이 영화는 아메리칸 뷰티의 중간에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계속 영상 촬영을 하는데 본인이 가장 아름답게 느꼈던 어떤 부분을 촬영했던 부분을 이제 다른 분한테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냥 그 준지 플래그십 스토어 중간에 있는 저 떠 있는 오브제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은 마당 안에 무언가를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저는 저 마당에 들어오는 빛이나 바람이나 또 비바람, 햇볕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놓게 되었고 그 나무를 띄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사실 좀 관심을 사람들에게 못 봤던 어떤 시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둠이라는 컨셉트에서 이제 제가 그 화분이 띄워짐으로써 바닥에 만들어내는 어둠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어둠이 계속 변하니까 위치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놨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험해서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이 시점이 되게 공간 작업을 하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면서 저쪽에 있는 보는 나무랑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보는 나무는 다른 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나무이지만 이게 시점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은 결국 내가 바라보는 그 나무의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다른 나무가 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굉장히 동양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이미지들 여긴 사실 왼쪽이 카페인데 이쪽 길이 메인 입구인데 들어가면서 약간 런웨이의 어떤 기분을 느끼시라고 만든 거고 또 패셔너블한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 안에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모델 같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길을 만들게 되었고 전체가 어두움이 컨셉트지만 1층은 되게 밝은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상자 안에 밝음을 꺼낸다라는 스토리로 진행을 했었고 이게 1층에 여성복을 판매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요 표면 안쪽은 다 화이트지만 나머지는 또 이제 전체 건축에서 요 화이트 부분 이면 공간들은 다 블랙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면 비하인드 스토리 되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체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스카 니마이어가 디자인한 체어인데 굉장히 비싸요. 저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매장에 들어오는 걸 썼는데 이렇게가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에서 이거를 사용하게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의자 하나를 기업에서 돈을 3,500을 주고 사게끔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보통 한 10번 정도 길게는 이제 PPT를 보여주고 작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친구를 집어넣었었어요. 스케치업이나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이거 위에 어울리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좀 학습시켜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블랙의 어떤 소재들이 사용이 되었고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블랙 뽕뽕이라고 또 터지는 그게 블랙이 있습니다. 보통 투명한 거 사용하시죠. 그 블랙을 불에 녹여서 붙여서 사용했던 거고 이 건축에서 이게 처마가 좀 나와 있는데 이 처마는 사실 음해찬 책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동양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그 처마 밑에 전체 구조를 집어넣어서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비춰지는 되게 기분 좋은 밝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두움을 카페에 녹여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음해의 찬이라는 책에서는 동양 건축은 건축을 우산에 비유를 하고 서양 건축은 모자에 비유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만들어내는 어두움의 밀도를 다양하게 공간 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페의 구성 배치는 이제 위에 배치가 되겠죠. 근데 앞서 만들었던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수 있는 상호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또 런웨이의 입구의 컨셉트를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약간 극장형 이러한 배치를 처음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저러한 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전체는 큰 어떤 조명 없이 외부에서 비쳐서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조도로서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어둠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층 공간도 공간이 필요한 뭐 피팅룸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메스로 해서 띄워놓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로 바닥에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어둠의 또 다른 어둠들을.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블랙이어서 색깔도 어두운데 전체 옷도 다 어둡고 이 그림자도 어둡고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될까를 굉장히 좀 걱정하면서 했던 작업이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일수록 어두운 공간일수록 굉장히 인공 조명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둠이 컨셉인데 여기 이 커머셜 공간은 옷을 판매해야 되는 공간이고 결국에는 옷이 잘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어둠을 유지한 채 옷을 잘 보이게 하려면 조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프로젝트. 작년 올해 초에 비아비주노라는 이제 이태리 조명 회사랑 비아비주노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터 줌터나 데이비드 치퍼필드나 이러한 해외 큰 건축가들이랑 많이 작업을 하고 그들이 설계한 건축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 개발을 하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전체 조명이 비아비주노, 치퍼필드가 그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위해 디자인한 조명들이 들어가 있고 피터 줌터 건축 공간 안에 전체가 비아비주노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랑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운 좋게 저희 조명을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명에 대한 이 조명이 유리로만 만들어져야 돼요. 그들이 개발해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껴지는 유리를 디자인을 해주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왔어요. 사실 스케치는 이렇게 그렸지만 그 만화책을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빵 지나갈 때 나오는 연기 그림 그리고 총 쏠 때 나오는 그 그림 이제 그런 형태들을 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펜던트 타입도 되고 이게 길게 떨어지는 타입 그다음에 플로어 스탠드 그다음 데스크 위에도 또 플로어 스탠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사이즈도 저희가 두 가지로 제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쓰이든 이렇게 쓰이든 빛이 여기를 통해서 주 강원은 한
80% 정도 나가지만 나머지는 다시 반사돼서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만화책에 파악하는 그 형태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태를 적용을 시켜서 실제 그들에게 넘긴 자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명의 효과가 났으면 좋겠으니 이렇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그래서 넘겨서 몇 번의 목업들이 오가고 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목업을 저희가 만들어봤던 것들이고 이게 실제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벽 타입으로도 쓰이고 이런 식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지금 요 시스템 요 전부가 LED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로 쓰여지게 됩니다. 천장에 쓰이기도 하고 이제 요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업인데 최근 작업한 안경점인데 안경점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지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커머셜 공간을 작업을 할 때는 제품 작업을 할 때 이 제품이 어떻게 놓여질까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안경이 놓여지게 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좀 이 공간의 특성이 되게 아일랜드성이 있어서 좀 뭔가 조각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안경을 또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치가 있는데 안경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건축적으로 지어져서 착용되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패션의 옷들도 하나의 작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패션 디자이너들이 건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안경이 유일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 몸의 코 위에 안경이 건축되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의 어떤 씬을 공간에 녹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어떤 구조물들이 매달리고 올라가고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공간에 표현을 했었고 하고 싶었고 거기에 마치 이제 저희 비아르 조명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됐었고 컬러에 대한 얘기, 또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좀 과감하게 블루를 배경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사용한 이유는 레드라는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안경들은 레드 컬러 위에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구조물들이 더 공중에 떠 있어 보이려면 벽바닥 천정이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설득을 시켰고 거기에서 조명의 어떤 조도나 이런 것들도 전체 조도를 발광시키지 않고 낮과 밤 어떤 일정한 조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리에 썬팅을 한다든지 또 디밍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위치 선정까지 꽤 고민을 많이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40분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최근 것들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빛이라는 게 빛을 컨셉으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빛은 어떤 공간을 하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다른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내 공간을 하다 보면은 자연광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들이 더 많거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 조명을 어떻게 잘 만져야 되고 얘네들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표현하는 공간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창이나 볼들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면 또 걔네들과 인공 조명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